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화요일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 막 회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피 조정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가 상당히 도드라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지수가 나왔는데요. 자, 11.61포인트가 빠지면서 1991.7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이후 줄곧 계속 내리막길로 걷더니 결국 1990선 초반에 탁 하고 걸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0.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낙폭이 장 후반 가서 계속 갔으니만큼 내일 장은 과연 추가적인 어떨지 좀 염려가 됩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소극적이었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거세게 팔아치웠기 때문에 괜히 또 내일 모레 그 코드러플 위칭 대회를 앞두고 또 이런 움직임이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만 합니다. 개인만이 오늘 1,500억 원 넘게 나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인 강세죠. 장 초반에는 더 높은 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3.45포인트가 오르면서 543.89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대적인 강세가 주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죠. 외국인이 399억 원, 거의 400억 원 가까이 적극적으로 사들였고요. 기관도 소폭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이 또 코스닥에선 반대로 422억 원을 팔고 그동안 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45원이 오르면서 1095.2원에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팀장님. 네, 지금 전화 연결 좀 고르지 않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 거래소 쪽은 외국인이 상당히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가서 계속 낙폭이 커지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추세 자체가 내일 오전장 출발부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클 텐데요. 자,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께서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가 1990선대까지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자, 대외 악재가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현 시장의 정리, 또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일러주십시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선물을 동시적으로 순매도를 많이 했고요. 어제와 달리 비차익에서 매수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지수가 종가가 최저 수준에 가깝게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저 부분에서 가속화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중국의 약한 경기 회복세 전개, 그다음에 국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수급적인 그 부분에 많이 악재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오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천선을 하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강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수의 종목들이 지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외악재 부담에 1990선까지 밀려났는데 앞으로 코스피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 금주 목요일날 금통이라든지 코드러플 위칭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금통일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 극부의 FDIC의 그 문제라든지 뱅가드의 물량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급적인 악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사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크게 하락 부분에서는 많이 선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장중에 저가 매수를 하되 코스닥보다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쪽에 약간 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코드러플 위칭데이 앞두고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그쪽에 저가 매수가 필요한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소수의 종목들이 지수 강세를 너무 쏠림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점점 더 이렇게 실적과 실적 가시성 있는 종목들로 압축하는 전략이 더 조심스럽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은 43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550선 향해서 다시금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자, 1차 상승 목표치 어느 정도 높이로 잡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현재 상승 부분에서 더 550선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조정 정도, 이렇게 숨을 고르는 정도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향후에 550선 안착해서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생각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엔저에 덜 영향받는 IT 쪽이 있는 부분과 또 정책에 대한 이슈 부분이 집중된 헬스케어 그리고 중국 소비재 관련 부분이 있어서 좀 다음에는 또 보정받으면 시간 실적 관련주에서는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550선 안착 전에는 일단 숨을 고르는 과정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좀, 코스닥 쪽은 어느 정도 다시금 잡힌 것 같은데, 코스피가 조금 긴가민가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금통위 금리 결정이라든가, 코드러플 위칭데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좀 확고히 잡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국내만의 이슈로 결정될 부분은 특히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다음 주에 3월 20일 들어서 일본이 임시 비오제 회의를 열어서 금융 완화 정책 가능성도 제시를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증시 상승 자체는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3월 달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이냐에 초점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러한 해당 기업의 주가들 자체는 경기가 불안정한 약하게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일단 경기 방어 소비재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주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상대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IT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갤럭시 4S 공개 부분도 이제 곧 있을 텐데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한 차례 종목에 대한 이제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하는 것들은 다시 2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에 강하게 올라간 것 중에서 실적이 따라져 주는 것에서는 아무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현재 글로벌한 경제든 외환시장 상황에서도 좋긴 하지만 일단 너무 많이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올랐으므로 일단 그러한 종목들도 실적 발표 전에는 종목의 좀 쏠림 부분이 좀 완충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으로부터 그에 따른 분석과 또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장 또 이게 대응하시느라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 도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양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렸는데, 자, 오늘장 수급 특징, 또 업종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쫙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를 또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옵션 만기라든지 리스크 관리가 지금 철저하게 오픈이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코스피의 가장 큰 부재점은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방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지는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상승적인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지금 시장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옵션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큰 시장이니만큼 급한 투자는 하지 않는 그런 외국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의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가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는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도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고 기관의 매수세까지 동참이 되는 모습이 코스닥을 이끄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타익에서는 순매도가 좀 나왔고요. 대신 차익 거래에서는 순매수가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의 어느 정도 코스피에 대한 전략을 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세 자체가 크게 붙은 종목군은 없고요. 대신 매도세가 크게 붙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어느 정도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운수장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크게 나타내는 모습 나타날 수 있겠고 그만큼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지수를 좀 더 조정폭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도 바로 외국인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포기를 했죠. 그래서 중형주로 어느 정도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유통업종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운수장 업종에 대해서 소량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했는 것을 같이 보시면 대형주에 대해서 똑같이 매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하방으로 보는 움직임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코스닥이 같이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외국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IT 분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제약 업종에 대해서 강한 상승폭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같이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제약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크게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반도체 업종에 매수세를 보이는 기관의 모습이 아니었나. 기관은 그만큼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코스닥을 같이 보시면요. 현재 일봉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5일선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우증시랑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격대가 상당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불안한 점은 그만큼 갭을 많이 동반했기 때문에 빠질 때는 또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비중을 코스닥에 모두 다 싣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조금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업종의 4가지 종목 중에 2가지 정도는 코스닥을 담아도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맥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980포인트고요. 다시 한 번 더 198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1980포인트에 가까워질 때마다 우리는 매수로 임하셔야지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자리라는 거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1980포인트가 다시 한 번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종가상으로 1980을 지켜준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으로 간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수급 분석 특징 등을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슈와 함께 등등을 나타낸 오늘장 특징 관련해서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업종별 종목별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눈에 확 띄던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요. 현대차를 우리가 같이 보시기 전에 일단은 환율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환율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1100포인트, 1100원대가 지금은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만큼 1100원대에 다시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는 결과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율에 대한 하방은 지금 얼마냐라고 봤을 때 1075원 정도가 하방이거든요. 여기서 작은 박스권을 조금 더 그릴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1090원에서 1100원 사이에 어느 정도 박스권이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환율은 그러면 다시금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은 운수장기 업종에도 괜찮은
호조세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엔화에 대한 부분이죠. 엔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시세를 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빠져왔을 때 120엔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제가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로다 하루이꼬를 총재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엔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만큼 아는 인맥도 많고요. 지금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말을 못하게끔 아베 신조가 머리를 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은 100엔까지는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당연히 사면 안 되는 자리죠, 지금은.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는 단기적인 반등은 올 수 있겠지만 절대로 지금은 추세적인 반등을 나오기에는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왜 반등이 나왔냐?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온집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트레이딩으로도 접근하시면 안 되는 구간에 놓여있는 현대차가 아닌가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안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랩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안랩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랩에도 안철수 씨는 안 계시고요. 안철수 씨가 오늘 안철수 전 교수가 귀국 후에 정치 재개를 한다는 선언이 있었죠. 선언이 있으면서 그만큼 재료가 소멸됐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급락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안랩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참 지금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테마주가 지금은 더욱더 수익률이 안 나오는 시장의 분위기죠. 그만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코스닥의 실적주도 지금은 하루에 상한가 그리고 10% 이상의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험한 짓은 조금 줄이고 지금 안전한 짓을 해야 될 때고 지금 안철수 테마주 그냥 안랩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만큼 뭐 정치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또 결론이 더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음봉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이 됐구나. 그러면 여기를 뚫기가 생각보다는 힘들겠구나. 그럼 8만 원대가 또다시 저항 구간이 되겠죠. 이 저항 구간을 뚫으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또다시 물량을 모아야 되는 물량 매집 과정이 또 필요하겠고요. 다시 한 번 더 거기에서 지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럼 6만 원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가려면 그만큼 2달, 3달이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코스닥에 실적주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6%가 올랐죠. 그만큼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시젠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요. 팁을 한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보셔야 되는 게, 시총 상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를 한번 같이 보시면, 1위가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지금 거래 정지죠. 그러면 밑에 보실 때 바이오 제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제약주가 없구나. 하지만 지금 시장은 바이오 제약이 이끌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셀트리온 다음에 누굽니까? 시젠이 있죠. 시젠이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 마커에 대해서 지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젠은 우리가 길게 보시고도 들고 가셔야 되는 자리고 지금도 괜찮은 자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1%에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 한 개고 투신권이 그만큼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젠은 사고 있죠.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반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주봉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지지점이 65,000원대가 가장 저항 구간의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강한 상승세를 동반했기 때문에 5일선도 쉽게 지지를 받고 21선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되겠고요. 그만큼 주가는 내려갔을 때마다 권리락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지금은 다 해소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고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격대 팔기에는 아깝다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유, 내재되어 있는 물량이 대부분 다 상방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65,000원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좀 더 50% 그리고 길게 본다면 100%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시장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계약을 통해서 50억의 추가적인 매출액을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왔죠. 지금 시즌이 매출을 낼 수 있는 매출을 내는 게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시즌이 지금 매출을 내는 게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394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50억을 추가로 더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6분의 1, 7분의 1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연관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를 믿는다면 지금은 시즌은 홀딩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시고 좀 더 길게 50%, 100%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인 일단은 목표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75,000원대까지는 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라서 지금 차트가 안 보이는데요. 우리의 매수 가격은 64,000원이죠. 여기서 75,000원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6,000원 모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급등에 따른 염려 같은 건 하지 마시고 한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시젠을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현대차, 안랩, 시젠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의 압구정지점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전략,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네, 이에 대해서 하태준 차장은 현금 6, 주식 4, 6대 4의 비율로 투자를 하자라고 했고요. 1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컴투스라는 종목에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자, 정승현 과장은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덜 오른 옐로우칩과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동성제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제약 일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태준 차장께서는 6대 4로 현금 60% 비중을 유지하자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세하게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현금과 주식 비중 한 5대 5 정도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좀 반등다운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번 주 쿼드러플 예측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좀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중을 좀 더 보수로 봐서 현금 주식 6대 4 정도로 설정을 해봤고요. 일단 어제 피치에서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에서 최근 1월과 2월 달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가 좀 예상보다 덜 나오면서 부진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또 거기다가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중국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이 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제법 잘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 EU 정상회담 관련해서 관망세라든지, 또한 지금까지는 좀 질질 끌고 지연되어 왔습니다만은 시퀘스터와 관련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바마와의 의회 지도부 간의 그런 본격적인 회동이 기대가 된다는 점도 약간은 좀 플러스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환율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이 모두 상승을 했는데, 엔달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계속 다시 또 급등을 하면서 96엔대를 기록을 했죠. 이게 2009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엔달러 관련된 환율 관련된 불안감이 다시 좀 부각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끌어내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좀 매수 기조가 약화된 것이 좀 사실입니다. 4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도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순매수 들어왔다가 선물 쪽에서 순매도가 또 전환이 됐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가 몇 가지 좀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3일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제 드디어 애플의 그런 삼성전자 티켓 침하 관련된 최종 판결이 좀 기다려지고 있고, 또한 14일 날 뉴욕 갤럭시 S4 런칭 행사들이 있는데, 일단 뭐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아주 삼성전자 쪽으로 강한 그런 투자 심리 개선을, 또 시장의 또 급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겠다. 따라 전반적인 상황들이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중을 6대4 정도로 설정해 봤습니다. 네, 현금과 주식 비중 6대4를 책정을 해주시고 그에 따르는 논과까지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승현 과장께서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식 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이벤트들이 많죠,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시장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 요인들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리스크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 같은 날은 그 현물과 선물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베이시스도 거의 백어데이션 가까이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 물량 15일까지 FTSE 그 지수, 편입 지수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15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매도 물량 출에 그런 수급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14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과연 이제 얼마나 시장에 물량이 출회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롤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는 결국에는 스프레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롤오버 되냐 되지 않느냐로 이제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스프레드는 한 2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사실 롤오버가 크게 문제 없을 듯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한 2.5 정도 돼야 무난하게 아무 충격 없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어느 정도 예전보다 사실 그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보다 매수 차익 잔고 누적이 상당 부분 많은 물량으로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만 그 스프레드 차가 격차가 조금 좁아지면 일단 물량 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시장은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프레드가 얼마나 이제 좁혀지느냐, 이틀 이제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 14일 날 벌어지는 상황들에 있어서 수급적인 압박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오늘도 그런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에서 4,700계약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베이시스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일 또는 모레 극대화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환율 문제가 있죠. 또 그 엔저 기조 현상, 96엔까지 터치를 하고, 단시일 내에 100엔까지는 무난하게 뚫고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환율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들이 상당 부분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이런 개별적인 악재들이 한 번에 뭉쳐서 또 시장을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 하루 이틀 이렇게 좀 건너가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 시장에 불거지면서 장중 1% 넘는 급락이 나오면서 1980포인트까지 이제 찍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런 부분들이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 요인 그리고 수급적인 면, 이런 부분 다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번 주 길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주식 매수를 적극적으로 편입하시는 전략보다는 대형주 관점에서는 좀 더 시장의 어떤 방향성 좀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더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악재가 워낙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선정법 들어보겠습니다. 하 차장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은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섬유의복과 의약품 쪽의 움직임이 좋아 보입니다. 자동차, 화학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소외업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좀 관심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주식들 중에서 좀 게임이나 의료정밀기기나 삼성전자 모바일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장기간 주가 부진이라든지 낙폭과대를 통해서 많이 오르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또 상승 추세 하에서 또 며칠 조정을 했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4분기 실적을 대부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향후 1분기 그리고 상반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향후의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나 LG전자, 녹십자 유한양행, 컴투스, 위메이드, 크루셜텍, EM텍 같은 종목들을 좀 골라봤고요. 이 중에서 이번에 게임주 세 번째 연속을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잠시 후에 또 컴투스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결국 업종별 움직임이라든지 테마주들 움직임을 보면은 정치 테마 같은 일부 테마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우량한 종목군들이 결국 실적이라든지 다른 개별 호재를 모멘텀을 해가지고 계속 양호한 모습을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펀더멘탈이나 실적이 좀 작년에 특히 4분기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 인식한 저가 매수 유입이라든지 향후 소폭이나마 개선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서 낙폭과대 종목들 조금씩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릴 필요 없이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갤럭시 S4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이 좀 약세입니다. 그 원인과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팁을 좀 일러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미리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장 상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출시가 임박하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가급적이면 들러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또 살아있는 것도 있고요. 또한 주가가 마냥 오른 상태에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 후 정도면은 오히려 지금 별로 안 빠진 것들이 좀 더 출렁거리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저가 매수세로 좀 접근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갤럭시 S4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단기간에 출렁거린다고 할지라도 향후의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오히려 빠졌을 때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승용 과장님의 종목 선정법은 무엇인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그 시장의 트렌드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400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소형주 과연 이제 얼마나 갈까,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보는 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중소형주 강세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 유입 강도에 따라서 아마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못 받았던 AM, OLED,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개별 호재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아까 갤럭시 S4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덜 오른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움직였죠. 결국에는 매수 여력이 기관과 외국인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자본은 어느 정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 자본의 움직임에 있어서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S4에 대한 관련주의 시세가 부진한 만큼 다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죠. 결국 그렇다는 거는 중소형주 장세는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을 보면 사실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폰 부품주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가고 있다가 좀 시세가 부진할 때는 또 다른 종목군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 결국에는 코스닥이 가장 강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코스닥의 강세 현상 좀 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고를 때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결국에는 목전에 찬 지금까지 신고가가 계속 나고 시세가 정배열돼 있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들이 그런 종목을 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차트를 보고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라인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정확히 지켜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보다는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는 실적은 되나, 그리고 개별성 악재에 의해서 빠졌던 그런 종목들, 약간 덜 오른 그 중소형주나 옐로우치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이 시장에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세가 지금 오늘 시장으로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종목별로 이제 퍼지는 확산의 길로에 지금 오늘 들어섰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비주도주 중에서 좀 더 덜 오른 종목들, AM, OLED가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보셔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만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차트 모양인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 오늘 좀 시세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도 관심 가져도 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앞으로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 조금 덜, 주가는 반영된 그런 종목들을 서칭하는 노력이 지금 시장에는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면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자,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인지, 또 매력적이라면은 어느 정도 가격 높이를 한 1차 목표치를 잡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저는 일단 올해 뷰 자체는 사실 코스닥 시장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건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2008년에 상당히 초반에는 코스닥 시장이 강세 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금융위기를 맞아서 그 과정이 이제 2009년으로 이연이 됐습니다만, 신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정책들이 벤처기업과 중소형주 관련주들에 대한 정책들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ICT 관련주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정책이라든지, 사실 정책 수혜주들이 테마군을 형성해서 움직이는 이런 좀 주식시장에 어떤 과열 분위기도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에 사실 가장 선거철의 핫 이슈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중소기업도 좀 먹고 살자, 그래서 좀 베풀어 달라라는 의미가 경제 민주화인데, 물론 뭐 지금 기조 자체가 뭐 경제 민주화가 좀 빠진 뒷전이 된 거 아니냐라는 뭐 시장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신정부의 정책적 과제는 결국에는 이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느냐, 이게 지상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 해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그 중소형주의 그 실적 기대감, 지난 10월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르죠. 지난 10월에는 3, 4분기 실적이 기관과 외국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4, 4분기가 끝나고 실적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분기부터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사실 뭐 한 4월쯤이나 이제 5월쯤에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들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확인 과정을 거쳤을 때 괜찮다라고 이제 그 메이저들이 인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랠리를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600포인트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올해 시장 끝까지 본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전혀 지금 추세가 꺾인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적절히 또 시장에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올해 시장은 중소형주 그리고 옐로우칩, 코스닥 시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의 뷰를 가지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하태준 차장님, 오늘 컴투스 준비하셨죠? 네, 방금 뭐 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최근 시장에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사실상 블루칩 같은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 더 눈길이나 손이 많이 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좀 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같이 드려보고요. 이번에 또 컴투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위메이드, 그 다음에 게임하기에서 세 번째 그 게임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컴투스 하면 이제 게임들이나 위메이드와 같이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그 히어로즈 워 같은 게임들이 성공을 하면서 잠시 좀 둔화되려고 보였던 유저 트래픽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가지고 전체 하루 일을 그 적극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층이라든지 또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분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15%, 그리고 월간 기준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게임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 타이니팜이 출시가 된 지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여전히 견조한 매출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이를 뭐 80만에서 9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이집트나 대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총 50여 개의 게임들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가까운 3, 4월 정도만 하더라도 1분기 안에 보통 한 16종 정도의 게임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퍼블리싱보다는 자체 개발 게임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좀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종류도 다양하고 또 수익성을 좀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 향후 모멘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결국 1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성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컴투스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매수가는 51,000원,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는 4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컴투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계속해서 정승현 과장님은 동성제약이죠? 네네. 동성제약, 뭐 컴투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타이니팜을 못 끊고 있는데 상당히 그 중독성이 강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사실 모바일 게임주의 뭐 중독성, 뭐 폐해도 있지만 사실 뭐 실적 부분이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저도 뭐 동의하고 싶고요. 제가 들고 나오는 종목은 동성제약, 뭐 이름은 제약회사입니다만 사실 면모제, 염색제를 판매하는 회사고, 뭐 세븐에이드라든지 그리고 버블비 뭐 이런 제품들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운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연모제 시장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40% 국내에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이 회사는
또 중국의 모멘텀입니다. 우리가 또 중국을 또 갖다 붙이지 않으면 종목이 사실 잘 못 가죠. 이 종목도 역시 버블비가 중국에서 잘 팔린다라는 기대감들이 올해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매출은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작년 매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성 감안한다면 한 50억에서 50억 좀 넘게 나오겠죠. 그런다고 한다면 뭐 제약주 그리고 화장품주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로 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뭐 밸류에이션을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뭐 30까지도 쳐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한 50억 정도 밸류에이션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한 25 정도 퍼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죠.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올해 성장률 상당히 예상보다 중국의 매출 속도가 빨라지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거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제가 계속 매수가를 터치를 잘 못하는데 일단 오늘도 좀 보수적으로 매수가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4,8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 하단에서 1차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주 관심 종목 AS입니다. 하 차장님은 게임 하이인데요. AS 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게임주가 며칠 쉬었다가 오늘 첫 반등 나왔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 좋은 회사가 최근에 별로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또한 게임 하이가 향후에 좀 더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만한 시기는 스마트폰 게임 관련해서 좀 더 가시화된 모습이 나왔을 때 좀 더 강한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겠고, 박스권 하단은 살짝 이탈할 때 하다가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박스권 상단 7,700원대를 향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5,800원 제시해드렸는데 5,880원 이제 찍고 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6,000원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6,000원을 일시적으로 깼을 때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6,500원까지는 무난하게 터치할 것 같습니다. 어제 6,200원까지 가서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만 오늘 조금 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단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아이와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한 AS 드렸으니까요. 두 분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태준 차장, 정승현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순서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훌륭히 회복해 주길 기대를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